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나무호의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오늘 일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세율이 최대 82.5%까지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던 나무호에 대한 우리 정부 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단순 사고냐 피격이냐,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란 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HMM 나무호의 사고 원인에 대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4일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그제 두바이항으로 예인된 후 사흘째 이어져 온 1차 현장 조사가 오늘로 끝난 겁니다. 정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한국선급, 소방청 등으로 조사단을 꾸려 지난 6일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지 활동 첫날부터 화재가 발생한 선박 기관실에 진입해 조사를 진행했고 6명의 한국인을 비롯한 선원 24명에 대한 면담 조사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관계기관들이 추가 검토와 평가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일 오후 외교부 주도로 화재 원인에 대한 1차 발표가 있을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이 몇 시간 안에 미국의 종전 요구 조건에 답할 거라고 했지만 정작 이란은 하루가 지나도록 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이란군이 초토화된 가상 이미지까지 올리면서 최후의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함정으로 추정되는 배 위에서 망원경을 통해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트럼프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커다란 화염에 둘러싸인 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종전 합의안에 대해 이란의 답변이 오지 않자 인공지능 AI 추정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앞서 이란으로부터 현지 시각 8일 밤 서한을 회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Look, they have no military. We have not a lot left. 이란 해군이라는 제목과 함께 군함들이 해저에 가라앉은 이미지와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임기에는 바다 위에 떠있던 이란 군함 159척이 자신의 집권기에는 파괴돼 침몰됐다는 이미지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오늘 프랑스 기자와 통화에서도 곧 이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으로 본다며 이란이 여전히 협상 타결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농축 우라늄 반출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를 보관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핵 합의 당시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일부를 러시아로 반출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미국의 이런 압박은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로 상선 수십 척을 회항시키고 또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우리를 건드리는 즉시 보복하겠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을 배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오늘 전투기 구축함 사진과 함께 현재까지 상선 58척을 회항시켰고 지시에 불응한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유조선 2척의 폭격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슈퍼 호넷 등 전력 사진을 게시하며 추가 무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전쟁 국면에서 처음으로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통제를 위한 경량급 잠수함을 배치했다는 이란 매체 보도도 나왔습니다. 샤흐람 이란 해군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역량, 필요 등을 고려해 경잠수함이 증강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는 벌크선 한 척이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에 피격됐습니다.
영국 해산무역기구에 따르면 이 피격으로 벌크선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무릎과 등, 귀 등을 다쳤으나 현재 회복했다는 이란 당국자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란 측이 최고 지도자의 부상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부산 북가 국회의원 보궐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오늘 일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박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 디딜 틈 없는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지도부를 비롯한 당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가짜 북구 주민 호소인과 진짜 북구 주민, 진짜 북구 사람 박민식의 싸움인데 박민식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장 대표 등 지도부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같은 시각 불과 600m 떨어진 곳에서 열린 한 후보 사무소 개소식엔 원외 인사와 지역 주민들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개소식이 다른 개소식들과 좀 다르죠. 힘센 사람들 한번 모아놓고 말 한번 시키고 이렇게 전적으로 주민과의 축제로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박민식 후보 행사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SNS를 통해 북갑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북구 갑에서부터 통합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며 후보 간 단일화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개소식엔 하 후보 후원회장으로 나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참석해 바톤 터치 세리머니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지역구를 넘겨줬다는 뜻이자 북구의 미래를 이어가란 의미입니다.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로 이어지는 북구 발전의 무적함대 저는 북구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장과 강력하게 손잡겠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도 공약 경쟁에 더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양자 토론하자는데 왜 피하냐? 피한 적 없다. 네거티브 그만해라. 이렇게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내일 방송기자클럽 토론에 참석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거절해 양자 토론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왜 이렇게 토론을 계속 미루고 회피하는지. 정 후보 측은 반박했습니다. 토론을 회피한 적도 없고 법정 토론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 측은 앞선 두 차례 서울시장 선거 때 박영선,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오 후보와 방송기자클럽 양자 토론을 벌인 전례를 들고 있습니다. 정 후보 캠프 측은 거대 양당 후보만 토론을 하면 다른 후보들에게 시비를 살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오 후보 측은 최근 정 후보의 공약 발표 행사에서 보좌관이 귓속말로 정 후보에게 직접 설명을 권하는 장면도 토론에 자신이 없다는 증거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태가 오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토론 요청에 정 후보가 도망 다니는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도 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온갖 트집을 잡아 말꼬리를 잡고 네거티브를 하는데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본격 선거 모드에 돌입한 여야 지도부는 선거판 최대 이슈가 된 부동산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가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며 맹폭을 퍼붓자 민주당은 꼭 집값이 치솟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내란 청산을 외친 정청래 대표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오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운 민주당.
국가 정상화를 이루겠다며 내란 청산을 앞세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내란을 싹가이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 대표는 중앙당 선대위 출범 후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전남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 북구가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구 달성 이진숙 후보 캠프도 찾아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장 대표는 SNS에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올랐다며 선거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 폐지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맹폭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세금 장벽에 막히고 집을 사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대출 규제 앞에서 좌절합니다. 민주당은 악의적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값이 막 그렇게 천정부지로 치솟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값 안정을 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정치부 정상원 기자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분의 1.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 오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부산의 18분의 1인 지역구 선거가 부산 선거 전체를 뒤흔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18곳 지역구 중 한 곳인 북갑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못하면 부산 선거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박형준 후보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박 후보를 그 자리에서 지역 일꾼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언급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 암묵적인 연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지역 선대위가 곧 구성이 될 것입니다. 지역 선대위 내에서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한동훈 후보 개소식엔 안 가고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다고 하기에 제가 한 후보와의 암묵적 연대에 대해 다시 박형준 후보 측에 물었는데요. 캠프 관계자, 오늘은 선거 승리의 대전제가 단일화라고 강조한 것이라며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산 북갑 개소식 같은 시간에 열리면서 뭐 신경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개소식 같은 시각에 나란히 열려서 주목받았습니다.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 현역 중진 의원, 당 지도부가 잔뜩 참석해 북적거렸습니다. 박 후보 사무소에서 걸어서 10분만 가면 한동훈 후보 사무소가 나옵니다. 한 후보 사무소 개소식엔 현역 의원들은 보이지 않은 반면에 한 후보에게 찰밥을 건네줬던 할머니 등 지역 주민들이 몰려와 쪼그려 앉을 자리도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박민식 후보 개소식을 찾은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예, 국민의힘 지도부 진짜 북구 사람은 박민식 후보라며 한 후보와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동시 겨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하얀 옷 입고 도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냈는데 걷다 대고 손을 탈탈 털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비례대표 폐지해야 한다고 했던데 이게 한동훈 후보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면서요? 예, 홍 전 시장 한동훈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했을 때 응원관 한지아 의원에게 당의 총의를 무시하고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 쫓아다닌다면서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했죠. 한지아 의원이 비례의원인 걸 꼬집은 겁니다. 한지아 의원, 홍 전 시장에게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큰 어른답게 보수 통합에 앞장서라고요. 자, 대통령의 사람들, 민주당 부산 북갑 하정우 후보와 함께 이 개항 을에 출마를 한 김남준 후보가 보이는데요. 네, 오늘 여러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는데 두 후보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북갑 하정우 후보,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듯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북구의 미래 바톤 전달받았죠. 두 사람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청와대 대변인 지낸 김남준 후보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엔 당초 계양을 공천을 원했던 송영길 연수갑 후보가 참석해 눈길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1000대 12. 1000은 뭐고 12는 뭔가요? 네, 여야 대구시장 후보들 오늘 숫자로 대립각 세웠습니다.
먼저 김부겸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당원 1,000명이 탈당해 자신을 지지하러 왔다며 보수 확장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우리 국민의힘에는 12명의 국회의원이 계신다며 새 결집 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정상원 기자였습니다.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또 다른 남성에게 마구잡이로 액젓을 끼얹고 있다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라 영상에 찍힌 것만 수차례입니다. 발레 파킹 업체 사장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도대체 왜 이런 공격을 하는 걸까요? 정윤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 중인 발렛 주차 기사 뒤로 중년의 남성이 다가옵니다. 통에 든 액체를 기사 얼굴에 끼얹습니다. 발렛 기사가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닦아보지만 통이 빌 때까지 10번 또 넘게 액체를 뿌립니다. 통 속 액체의 정체는 까나리 액젓. 액젓을 맞은 사람은 발렛 기사 최모 씨. 뿌린 사람은 최 씨의 전 직장인 발렛 업체 사장 A 씨입니다. 까나리 액젓을 맞으면 차에도 냄새나고 손님 차는 저도 운전 못하고. 최 씨가 A 사장에게 액젓을 맞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문 등에서 인정한 액젓 투척 횟수만 5차례에 이르고 A 사장은 이 일로 벌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다른 업체로 이직한 자신이 A 사장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뒤 손님을 못 받게 액젓으로 보복을 당했다며 A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A 사장은 액젓을 뿌린 사실은 있다면서도 최 씨가 지속적으로 주차 신고를 하고 심야에 직원들을 찾아와 욕을 하고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 유독 이쪽 나무만 색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 누가 잘랐는지 나무 수십 그루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깜짝 놀란 땅 주인은 형상금까지 내걸고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나무 훼손 미스터리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밑동이 반쯤 잘린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잎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주변에선 제초제병이 발견돼 제초제도 다량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초제예요. 여기다가? 네. 이게뿐만 아니라 서 있는 나무는 싹 다 그래요. 나무 수십 그루가 밑둥이 잘린 채 엉켜 있습니다. 전기톱을 사용하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벌목되거나 고사한 나무는 100여 그루. 사유지를 비롯해 국도변 국유지에 있는 수십 년 된 수목들입니다. 한 달 전에 발견했지만 아직까지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지만 추가로 확인된 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저거 다시 다 돈 들여서 다 버려야 되고 거기에다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고 괘씸하기가 짝이 없고 남의 재산을 갖다가. 사유지 주인은 결국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 1,00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며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조만간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나무를 허가 없이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욱입니다. 사건을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돈다발 사진인데 이건 무슨 돈인가요? 네, 사기범 체포에 이 미끼로 쓰인 AI로 만든 돈다발 사진입니다. 같이 영상 보시죠. 거리에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잠복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더니 다급히 달아나는데요. 경찰이 뒤쫓아가서 도로 한복판에서 붙잡습니다. 붙잡힌 사람 우즈베키스탄인 남성이었는데요.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투자 사기 조직원인데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다가 잡힌 겁니다. 우즈베키인 남성이 속한 투자 사기 조직은 피해자에게 이미 1,200만 원을 뜯어낸 상태였는데요. 수익금을 찾고 싶으면 수수료를 내라며 추가로 현금 2천만 원을 직접 가져오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 변호사와 상의해 AI로 생성한 5만 원권 돈다발 이미지를 사기 조직원에게 보내 돈을 줄 것처럼 유인했습니다.
돈다발 이미지를 보고 돈을 받아가려 했던 우즈벡인 결국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AI가 이 범죄자 잡는 거를 도와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웃 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제 오전 2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윗집에 사는 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흉기를 왜 휘두른 겁니까? 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층간소음 분쟁이 심각했다고 기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근데 그게 안 먹어도 되니까. 경찰 왔다가 그래. 네, 경찰은 2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네, 50대 운전자에게서 벌어진 이 깜짝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보시죠. 도로에 차량 2대가 멈춰 서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기는데요. 어제 제주도에서 50대 남성이 모는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조사 결과 주행 중 차에 들어온 벌에 엉덩이를 쏘인 운전자가 호흡곤란에 의식까지 흐려지면서 급성 쇼크에 빠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운전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이 무심코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게 만든 치킨 광고인 줄 알았는데 버젓이 불륜을 소재로 등장시킨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자극적인 밈 영상을 그대로 가져왔던 건데 아이들이 보진 않을까 나쁘끄럽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아이 잘 태어났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부부 사이에서 양념치킨 아기가 태어난 상황. 아빠는 화를 내고 엄마는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페리카나 공식 SNS에 올라온 홍보 영상입니다. 주인공이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불륜을 저지르는 설정에 이른바 과일 드라마 밈을 패러디한 겁니다. 페리카나가 유행을 따라하는 걸 넘어 불륜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맥락 없는 자극적인 설정으로 조회수와 화제성만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청소년들이 보기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는 생각했었어요.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잘 따져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당 브랜드 제품을 사고 싶지 않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내용이 건전한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업 이미지를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페리카나 측은 어제 불편함과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표현의 적절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어제로 4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거란 일부 전망이 있지만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4까지 얘기했던 거를 지금 35억 5,030억이 일단 수정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34억 원대에 나왔던 급매물들이 하루 만에 1억 5천만 원씩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서 매물이 줄어들 걸 예상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인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 세율에 중과세가 붙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주택자가 10년간 16억 5천만 원 오른 집을 팔 경우 어제까지는 세금이 약 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10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0년간 35억 원 오른 집은 12억 원대에서 23억 원대가 부과됩니다. 1주택자들도 가격 흐름을 지켜보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걷어들이고 한 10일이나 10일 정도 이후에 한번 가격을 조율해보자. 이런 손님도 있었어요. 당선되면 그때 던지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이 스페인령 테네리페 섬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하선하는 대로 전세기로 이송시킬 계획인데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보니 WHO 사무총장이 직접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보도에 이서영 기자입니다. 소형 보트가 대형 크루즈선에 다가서고 흰색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장비를 싣고 배에 탑승합니다. 대형 선박 갑판에는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선 내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승객 3명이 숨진 크루즈선 혼디우스호입니다. 혼디우스호는 현지 시각 오늘 새벽 3시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사망자 외에 추가 감염자 5명이 확인된 이 배는 앞서 여러 항구에서 입항을 거부당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요청으로 카나리아 제도로 향했지만 현지 주민 반발도 컸습니다. El problema es que esas personas tengan contacto con personas que viven aquí en la isla y que el virus por un descuido que es muy normal que pueda pasar. 결국 WHO 사무총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This disease is not COVID, so I want the local people, the Tenerife people, to really listen to us clearly and trust what we say. 이른 새벽부터 승객과 승무원 등 140여 명의 하선이 시작됐는데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항구 대신 앞바다에서 하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승객들은 소형 보트로 이동해 전용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 국적별 전세기 편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이 백악관 앞에서 2종 격투기 UFC 경기를 열 계획입니다. 어찌나 기대가 큰지 미리 보는 경기 장면을 이렇게 AI로 만들어서 직접 홍보까지 했습니다. VIP 관람석 티켓 가격만 22억 원에 달합니다. 손주영 기자입니다. 성조기가 휘날리는 백악관 앞에 격투기 경기가 한창입니다. 만원 관중 앞에서 선수들이 서로를 향해 격돌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AI 생성 추정 이미지입니다. 다음 달 14일 백악관 앞에선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2종 격투기 UFC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은 80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June 14th, we're having a big fight. It's never going to happen again. 경기날 백악관 주변 공원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시민 수만 명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인데 링 코앞에서 관전할 수 있고 개최량 행사와 리셉션 출입이 가능한 VIP 패키지표 가격은 우리 돈 약 22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에 참여할 선수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Best four fighters standing right behind me and all champions. And it's going to happen right in front of the White Hous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협상 결렬 당시에도 경기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는 등 UFC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일본 국기 위로 검은 X자 표시가 눈에 확 띕니다. 일본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항의의 의미로 국기를 훼손한 건데 최근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서 일본 사회에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한쪽에선 국기를 모독했으니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겁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검은색으로 가위표를 친 일장기를 흔듭니다. 이를 보고 옷에 일장기를 달고 있는 우익단체가 항의합니다. 지난달 29일 일왕과 다카이치 총리 등이 참석한 쇼와의 날 행사장 주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며 일본 보수 진영이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 손괴죄 추진에 나서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현행법상 외국 국기 훼손은 처벌하는데 일본 국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불균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직접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열린여당인 일본 유신회와는 7월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안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日本国旗を損壊しても全くお沙汰なし。変じゃないですか? 하지만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暴族してるっていう行為と捉えて罰す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いけすぎなん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애국심을 강제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려는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현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돌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활주로에서 이륙 중이던 여객기에 갑자기 한 남성이 뛰어들어서 부딪혀 숨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륙하던 여객기 창문 밖으로 충돌 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미국 덴버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여객기와 불법 침입한 남성이 충돌했습니다. 남성의 신체 일부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I was right on the wing, so I looked to my right and I just see like the right wing just on fire. 여객기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면서 224명의 탑승객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대피했습니다. 승객 12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고 충돌한 남성은 숨졌습니다. 남성은 공항 울타리를 넘어 활주로에 무단 진입한 지 2분도 안 돼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항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승선을 600m 앞두고 전력 질주하던 사이클 대열이 순식간에 뒤엉킵니다. 다음 날 곡선 구간을 빠져나가는 순간 사이클 한 대가 미끄러지자 뒤따르던 선수들이 연쇄 충돌하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세계 3대 사이클 대회인 지로 디탈리아 불가리아에서 연이은 사고로 순위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주변을 집어삼켰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나 건물 3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꼬박 하루 만에 큰 불길이 잡힌 가운데 인근 주민들에겐 연기로 인해 실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화창했던 주말과 달리 내일은 비가 내립니다. 비는 오전, 중부에 시작돼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으로 확대될 텐데요. 충청 이남에 최대 40mm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에도 5에서 20mm 정도가 내려서 적지 않겠습니다. 전국에 요란한 비바람이 불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예상돼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 12도로 오늘이랑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아집니다. 남부는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주 후반에는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